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그 화병 때문에 불면증이 생긴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화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분노감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화라는 것이 결국은 분노를 의미하고요. 화병은 우라병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라는 게 뭐냐면 분노가 쌓여서 답답해진 것을 말하는데요. 화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지고 마음이 원통한 거.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불쾌하고 불행한 사건을 기정사실로,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비굴하고 괴롭고 이런 감정 상태를 화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화병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증상, 그러니까 극심한 어떤 죽음의 공포, 숨을 쉬기 힘들다, 가슴이 너무 많이 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감정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확 가라앉았다가 갑자기 짜증을 확 낸다든지, 갑자기 화를 확 낸다든지, 혹은 이유 없는 불쾌감이라든지, 그리고 우울감도 있긴 하지만 우울감보다는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남들은 내 마음 몰라 라는 그런 어떤 소외감 같은 것도 호소하기도 하시고요. 더불어서 식욕부진,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위장장애, 그리고 명치라든지 가슴에 뭔가 이렇게 딱 걸려있는 듯한 느낌, 안 내려가고 꽉 잡혀있는 듯한 느낌이나 혹은 타는 듯한 열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삭신이 쑤신다, 어깨부터 온몸이 아프는 그런 통증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통이라든지 심한 피로감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병도 종류가 좀 있는데요. 일과성으로 나타났다 그냥 사라지는 경우, 이거는 병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화가 났다가 사라졌다, 이 정도로 그냥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가을이면, 혹은 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기일이 될 때마다 그런 어떤 화병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 화를 참아서 나타나는 화병, 이렇게 한 3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그 화를 표현하는 양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화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않고 그냥 뿜어버리는 거죠. 혹은 참았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화를 뿜어내면서 우리 몸의 특정 장부가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열을 꺼트려주는 쪽으로 치료가 나가야 되고요. 반대로 화를 내기보다는 참고 안으로 계속 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참으면서 울체되고 정체되고 막혀있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동시에 잔열이라고 하죠. 숯불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남아있는 그 불을 꺼주듯이 부드럽게 불을 끄는 방법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화병으로 불면증이 온 분이 계셨었는데요.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분이 배신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상처를 크게 입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화를 내는 스타일보다는 참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소가리를 많이 하셨어요. 이 사건이 벌써 몇 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리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잠을 못 자오셨던 분이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화를 참는 쪽으로 갔던 분이었고 그 사건 이후로 불면증이 시작이 됐던 분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화병의 종류 중에서는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화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하면서 쭉 오랫동안 그 정도의 어떤 기간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상황을 계기로 억울함과 참음을 겪으면서 화가
짧은 시간에 확 쌓이면서 화병이 만들어지는 이런 제 환자분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급성적일 수도 있고 만성적일 수도 있는데 원인 자체는 급성적으로 오는 경우, 그리고 증상 자체는 만성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화병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화병을 앓으면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생활하실 때 그 화를 좀 풀어내고 뽑아내고 발산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노래 야호라고 불러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를 샤우팅 하듯이 크게 한번 불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많이 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 가슴에 있는 뿜어져 있는 이 화를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내뱉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뿜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세인데요, 화병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움츠린 자세를 많이 하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웅크린 자세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러면 이럴수록 기운의 울체됨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슴을 펴는 쪽으로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는 아까 노래 부른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방법을 권해드렸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호흡을 크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약간은 격한 운동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를 하더라도 숨이 차서 막 헉헉거릴 정도의 어떤 그런 달리기, 체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그 화를 풀어내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음식 중에서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그 화를 풀어내는 효능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찌개, 된장국 이런 것들을 그 된장의 어떤 향이 강한 그런 음식을 자주 드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잊어버리고 그래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라는 그런 격언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 안 되긴 하죠. 그죠? 자, 이렇게 화병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온 분들의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의외로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화병이 있고 더불어 불면증이 있다고 한다면 혼자서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런 경우에 자주 이용되는 약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향부자라는 약재고요, 그 다음에 시오라는 약재도 있고요, 그리고 청피라고 하는 약재인데 덜 익은 그 귤의 껍질, 그리고 잘 익은 귤의 껍질, 진피도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청피, 진피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실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이게 탱자나무 열매거든요. 요만한 그 탱자나무 알, 이것도 덜 익은 놈을 잘 쓰는데요, 이 탱자나무 열매도 화병으로 인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목태라고 그러죠. 진운이콩, 조그만 검은 콩, 이거를 발효시킨 그 청국장처럼 발효시킨 약재가 있는데요, 담두시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약재도 많이 이용되는 약재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까 제가 위에서 청국장이나 된장찌개를 자주 먹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치자도 괜찮고요. 그리고 계피랑 생강을 활용한 계피 생강차 같은 것도 평상시에 그냥 드셔주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계피 생강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몸에 그 화가 불이 붙어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움츠려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울체된 기운이 더 강한 분들의 경우에 활용할 만한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간혹 이렇게 그 화로 인해서 온몸에, 몸 전신의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체온 상승으로 인한 불면증의 경우처럼 차가운 약들을 써서 그 화를 좀 적극적으로, 불을 좀 적극적으로 내려주는 방법도 함께 병행을 해야 하고요. 반대로
이 가슴에 화가 모여서 울체되면서 여기는 뜨거운 것 같은데 손발은 차갑다, 아랫배는 차갑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가운 약을 쓰기보다는 이 가슴에 있는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손발에 그리고 아랫배 쪽의 차가운 기운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측면에서 보면은 풀어주고 식혀주고 풀어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불면증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화병으로 인한 불면증의 경우에는 화를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불면증도 좋아지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화병으로 인한 불면증을 치료할 때는 다른 불면증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약을 먹고 바로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화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답답함이라든지 불편한 가슴이라든지 몸의 어떤 증상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수면의 질이나 양이 증가하고 좋아진다라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라는 걸 미리 인지를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생각을 잘못해서 화가 풀리기도 전에 잠만 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면 패턴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잠만 자게 하는 치료를 하시다 보면은 잠을 자는데 화가 안 풀렸어, 또 못 자. 잠을 또 억지로 재웠는데 화가 안 풀렸어, 또 못 자.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화병을 풀어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면 자연스럽게 서서히 불면증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화병으로 인한 불면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